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어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하는 게 상응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 자신의 취임 초기 상황을 악화시킬 추가 도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안보리 결의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을 때만 해도 그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고만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주 말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지 시간 26일 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새 대북 정책 수립 막바지 단계인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리 회의가 아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를 두고 과거와 비교할 때 신중한 대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대사급들이 직접 참석하는 반면 제재위원회 회의는 상대적으로 직위가 낮은 외교관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직전 탄도미사일 발사였던 1년 전 대사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를 열었던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미국이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소집을 선택한 건 긴장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긴장 고조보다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오범죄 규탄 움직임 내용을 좀 만나볼 텐데 이제 뭐 한인을 비롯해서 아시아인들이 겪는 어떤 고통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반면 또 한쪽에서는 증오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미 의회가 또 나선다고요? 네, 미국 의회가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아주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한인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다음 달 의회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쉽게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과 함께 각 인종 간의 연대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네, 증오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사태 짚어볼 텐데요. 어제도 쿠데타를 규탄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졌죠. 네, 어김없이 거리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수요일인 24일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 침묵 파업이 실시됐습니다. 이 침묵 파업 다음 날인 어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 언론은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쿠데타 발발 이후 시위 참여자 중 사망한 사람은 최소 286명입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미흡하다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문민정부 의원들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침묵 파업 당시 영업장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소매업체 관계자 최소 100명이 군부 당국에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 재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민간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도 체포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은행 직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은행 업무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합니다. 미 재무부는 군부 소유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도 미얀마 내 제재 대상 기업들과 교역하거나 자금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외무부도 미국과 함께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은행에 예치된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의 10억 달러, 1조 1,350억 원을 동결했으며 이달 초에는 미 상무부가 미얀마 국방부를 비롯한 4곳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과 가족은 이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맥주나 담배, 통신을 비롯한 미얀마 경제의 방대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각 나라의 석유와 가스 부분으로 제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유럽에서 이제 제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논란, 이게 이제 뭐 접종 이후에 혈전이 생성됐다는 그런 논란이었는데 유럽에서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유럽의약품청이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이거 다시 논의한다고요? 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보고된 혈전 사례와 관련해서 오는 29일에 특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안전성위원회가 보고된 사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회의를 여는 겁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뇌정맥동 혈전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성위원회에 그들의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 29일 회의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그룹 회의 결과는 보고된 혈전 사례의 추가 분석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위원회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안전성위원회 최신 권고는 다음 달 6일에서 9일 전체 회의 기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